중국의 세 자녀 허용. 네. 중국은 원래 한 자녀만 낳게 돼 있었잖아요. 중국의 인구가 뭐 엄청나니까. 한 자녀 낳게 돼 있다가 두 자녀 낳게 된 게 2016년이라든가 어제 기사 보니까 2016년에 두 자녀까지 낳게 해주고 이번에 세 자녀까지 낳을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자녀 제한을 풀었다. 네. 한 자녀만 가질 때라고 중국 사람들이 한 자녀만 낳느냐? 아니요. 자녀 여럿 낳습니다. 그런데 호적에는 한 명밖에 못 되는 거죠. 호적에 올라가지는 않은 애들이 무지하게 많았던 거죠. 근데 이제는 뭐 두 자녀 셋, 중국도 점차 이제 저출산으로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 우리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고요.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에 있어서 어떤 인사이트가 있을까요? 뭐 사실은 이번에 뭐 중국 세자녀 허용한다라는 뉴스가 어제 장 끝나고 나왔었잖아요. 네. 어제 장 끝나고 속보로 나와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준비를 했어요. 오늘 장 초반에 장 시작할 때 사실 방송이 있었어서 이 산하 제한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하고 관련주들을 이제 다 솎아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장 초반의 흐름이 가장 좋았고 이제 후반부 되면서부터 다 상승폭을 다 만회를 대부분 다 종목들이 했는데요. 일단은 세자녀 허용에 대한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 허용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유아 쪽 수요가 급증하느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제 허용을 한 것뿐이고 이제 앞으로 그거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적어도 이제 뭐 출산이 되고 그다음에 하려면 뭐 1년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단기 모멘텀의 효과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해석을 굳이 해본다면은 이제 세자녀 허용함으로써 유아동 쪽 이제 우리가 엔젤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0세부터 14세 사이의 엔젤 산업, 뭐 의료에서부터 출산, 의료에서부터 완구, 뭐 애니메이션 책, 이제 뭐 온라인 교육 쪽까지의 전반적인 엔젤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 엔젤 산업은 이제 뭐 얼마 전부터 해서 계속해서 절대적인 그 파이가 줄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전 세계적으로 파이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고급화 전략이라든지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라는 점에서 이번에 산하 제한에 대한 이야기가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좀 중요한데 저는 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번에 보복 소비에 대한 부분으로 또 연결을 시킬 수 있다. 이제 유아동 쪽에 대한 부분도 이제 기존에 우리가 뭐 의류 쪽 한번 움직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유통 쪽 다 같이 움직이는데 유아동 쪽에 대한 부분도 또 이제 실적에 좀 좋게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이 단순히 산하 제한을 폐지한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제 좀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있어야지만이 좀 중장기 모멘텀으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주의 움직임을 보면 오가티 코스메틱은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헝숑그룹 아세요? 헝숑그룹. 네. 헝숑그룹 두 개의 종목이 좀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마감했고 그리고 출산 관련해서는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제로투세븐 뭐 삼성출판사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제가 종목 분석을 어제 할 때 뭐 아가방 컴퍼니, 뭐 완구에서는 뭐 손오공 뭐 이런 업종들이요. 지금 겨우 적자를 회복을 했어요. 계속해서 적자가 이어졌었고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실적이 더 안 좋아지고 전반적으로 매출액도 사실 계속해서 연도별로 계속 좀 흐름이 좋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인 이슈로만 좀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그래도 한 종목 정도 제가 좀 눈여겨본다면 제로투세븐이거든요. 이 제로투세븐은 뭐 코스메틱도 있고요. 유아동 코스메틱도 있고 그리고 뭐 포장 관련된 부분, 의류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이 코스메틱이에요. 지금은 골고루 좀 매출이 나눠져 있는데 점점 그 코스메틱의 비중이 내년도에는 약 50%까지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우리 박 박사님 잘 모르시겠지만 제로투세븐의 그 메인 가장 그 대표 브랜드가 있습니다. 궁중비책이라고. 네, 궁중비책이라고 있는데. 그건 유아용은 아니고 일반... 유아용입니다. 유아용으로? 네, 유아용인데 뭐 로션, 뭐 세정제 관련된 출산 관련된 용품으로 보는데 이게 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워낙에 인기가 많지만 중국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중국에서 인지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로투세븐은 유일하게는 아니고 실적이 흑자 전환하고
실적 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고, 제로투세븐이 실제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뭐 올해 또는 내년 이제 면세에 대한 수요도 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산화 제한에 대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가장 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장중에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도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도 장중에는 15%까지 상승했는데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2%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단기적인 이슈를 좀 보긴 하겠지만 오히려 좀 조정이 좀 있는 시점에 제가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 이제 4월부터 해서 한 13,000원대에서 계속 움직였는데, 오히려 이렇게 단기 모멘텀이 끝나고 조정을 받는 시점에 매수를 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면서 다른 종목보다는 좀 실적이 안정적인 제로투세븐 좀 관심 있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중국 얘기했고요. 두 번째 이슈는 조선업입니다. 조선업. 사실은 해운주가 흠슬라가 먼저 붙여가지고 해운주가 막 갔고, 이제 결국 해운 운이 올라가면 배가 부족한 거 아니야? 발주 내고 지금 수주들은 많이 했는데 조선주가 올라갔다 주춤했잖아요, 최근에. 네. 근데 다시 오를 만한 뭐 그런 신빙성, 이유, 근거 그게 있나요? 오늘 강했는데. 오늘 일단 강한 거는 이제 조선사들의 수주에 대한 수주. 공시가 계속 나왔었고요. 사실 흠슬라 나올 때 올해 초부터 시작됐었죠. 이제 HMN 같은 경우에 흐름을 보이다가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이제 조선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한 3월에서 4월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아무래도 해운업이 이제 화랑이면은 그에 따라서 배가 모자르고, 지금 이제 그 조선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제 노후 선박에 대한 교체 시기가 좀 맞물려 있다라는 네. 부분이고, IMO 2020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시작이냐 아니면 아직도 더 남았냐라는 부분에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네. 당시에는. 근데 지금 이제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조선업도 슈퍼사이클이다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수주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데요. 이제 가장 그 조선업의 가장 큰 업황이 좋았던 게 2003년, 2007년. 네, 이제 그때 7년, 정도, 8년 뭐 2007년, 그때, 8년 예, 그때부터 예. 시작돼서 이제 슈퍼사이클과 지금의 모습과 좀 흡사하게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 주도권을 이제 조선업 쪽이 쥐고 있다, 이제 공급에서 쥐어가고 끌고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이 슈퍼사이클을 예상하는 게 지금은 아직 시작된 거 아니고요. 이 슈퍼사이클을 이제 앞으로 시작될 것이다. 향후 몇 년간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노후선에 대한 이제 교체라든지 노후선에 대한 어떤 수리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또 여기다가 또 에너지 효율 면에서 좀 떨어지는 것들이라든지 친환경 선박들에 대한 아무래도 계속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조선업에는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 한데, 이제 조선업이 좀 그렇게 뭐 이미지가 좋진 않잖아요. 조선업이. 왜요? 아닌가요? 첨단 산업은 아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이 한번 잘못 이제 물리면 이제 오랫동안 좀 우리가 불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선업이 뭐 우리가 뭐 반도체라든지 이제 타 업종보다는 계속해서 어떻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일단 근데 이제 최근 분위기를 봤을 때는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이제 오늘하고 뭐 어제 같은 경우도 계속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뭐 삼성중공업이 뭐 최근에 뭐 무상증자와 뭐 유상증자 하면서 최근에 좀 급락은 했지만 다시 좀 주가 흐름은 다시 되찾고 있고, 최근 3영업일 동안 상승폭을 약 한 몇 퍼센트 정도 튀어나요? 증시 격언이라는데요. 조선주 물리면 10년 간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 10년 가는데, 이제 지금 그런 10년이 지난 것인가? 큰 사이클이란 거죠. 지난 것인가? 어느 시점에 들어가서 있어야 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조선업은 조선업 자체가 만약 수주를 지금 한다고 해도 실적이 반영되는 거는 일단 기간이 좀 걸리고, 보통은 한 2, 3년을 잡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수주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아하고 바로 이게 실적으로 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조선업은 사실은 조금은 좀 조심스럽다고도 할 수 있고, 이제 장기 사이클로 봤을 때는요. 일단 단기적인 이슈로는 지금 주가는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조선업으로 일단 좀
바톤이 넘어왔잖아요. 네. 예, 넘어왔기 때문에 넘어간 건가요? 넘어온 건지 사실 어제 뭐 말씀하신 대로 5G도 넘어온 건가? 근데 그렇죠. 네. 왜 저는 사실 조선철강은 조금 다시 주도권을 잡았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죠? 사실은 저는 네. 소비 섹터가 경기 소비주나 소비 네. 섹터가 지금은 시장에 오늘 쉬었지만 맞아요. 주도가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예, 저도 마찬가지로 네. 이제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오히려 관심을 갖는 게 단기적으로 주식 투자하기는 좀 더 마음이 편하다라고 좀 보고요. 이제 일단 조선주는 조금은 이런 수주 공시라든지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그냥 그 텀을 이용해서 예,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업종 전반적으로 다 수익률이 다 좋았어요. 오늘 뭐 현대중공업 지주 같은 경우가 6%대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이 뭐 4%대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9% 상승 보였고 삼성중공업이 수주에 대한 공시 나오면서 5%대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수주에 대한 공시 나온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죠. 이제 그런 부분이 이 조선업이 장기적으로 가져갈 아이들인지 아닌지가 조금은 우리가 좀 믿고 가야 되는지 사실 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저 역시도 조선업에 대해서 슈퍼사이클이 이제 올 거다라고는 하지만 중간에 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좀 뭐 마찬가지로 요즘 주식회사 시장이- 곽 부장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조선주 좋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조선주 좋죠. 예, 네. 좋은데 우리가 네. 예, 조선주 좋습니다. 예, 좋은 방향인데 일단은 너무 이제 수주에 대한 공시 나올 때 단기적으로 좀 움직이고 또 이제 흐름이 또 빠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조심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삼성중공업에 대한 수주 공시가 어저께 오늘자 공시 나왔고요. 이제 계약 금액이 5,200억 원의 컨테이너선 내척 수주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따가 특징주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그리고 한국조선해양도 네. 지금 이틀 만에 1조 3천억 원의 수주가 이어졌다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이렇게 좀 업종별로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업이 또 한 텀 쉬었다가 다시 또 돌아오는 주간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이 화요일이죠. 화요일이면 네. 일단 이번 주에 조선업의 흐름은 좀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죠. 예. 엔터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5월 들어서 엔터주 외국인들이 많이 담았어요. 예, 그러면서 엔터주 특히 이제 뭐 많은 SM 같은 경우도 그렇고 JIP도 마찬가지로 상승폭이 최근에 좀 좋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주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 네. 일단은 엔터주는 일단 수급 면에서 좀 좋고요. 거기에다가 1분기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엔터 3사 플러스 이제 하이브까지 실적이 괜찮았고 백신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백신 효과 소외주 쪽으로 넣을 수 있는데 백신 맞으면 이제 백신 맞으면 공연하고 공연을 활동할 수 있으니까. 뭐 공연도 갈 수 있고 그리고 네. 뭐 백신 맞은 접종자들은 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러면서 네. 그쪽으로 프로모션을 할 거기 때문에 백신 효과로 이제 여가 활동을 아무래도 지금까지 좀 눌려왔던 그러네요. 부분들이 이제 폭발하게 되면 사실 지금 엔터주가 지금 이렇게 잘 가는 게 진짜 대견한 게 사실 엔터주의 많은 수입은 오프라인 공연이잖아요. 네. 오프라인 공연이 사실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작년과 그리고 올 1분기까지만 해도 실적이 전년만 못하지 않다. 기존과 못하지 않다는 하이브 부분에서 같은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더 좋았다. 실적이 아주 양호하다라는 오프라인 부분에서 공연하면 어쩔 거냐. 난리 그죠?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지금 그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실제로 연예기획사들은 벌써 상반기부터 그 오프라인 공연은 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도 호실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과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의 위기를 가장 현명하게 대처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엔터 쪽이요. 지금 음반 컨텐츠 쪽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기존에 없었던 이 온라인 쪽 컨텐츠 쪽에 좀 적었던 부분의 매출액 부분이 그 부분이 지금 실적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리고 우리가 원래 그 전까지는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엔터라고 하면 뭐 음반 매출, 음반 판매량에다가 뭐 공연 수익 이런 부분을 넣었었는데 거기에 그냥
앞으로 가장 큰 부분은 온라인에서 이 플랫폼을 통한 매출에 대한 부분을 좀 확실하게 좀 자리매김했다라는 부분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글로벌 성장세는 또 엄청납니다. 온라인상에서 해외 수요를 더 끌어들일 수 있고 글로벌 팬덤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이제 엔터 업종은 오히려 코로나를 역이용을 해서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뭐 하이브는 뭐 사실 두말할 것도 없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 이제 하이브가 맨 처음 시작을 했지만 JYP, SM 다 지금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그 컨텐츠가 없는 스타들은 오히려 더, 컨텐츠가 없는 스타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소통을 통한 컨텐츠 좀 많이 아세요, 혹시? 모르죠. 잘 모르시죠? 네. 예. 요즘은 이 팬들이 그 스타들과의 그 소통을 하는 그 우리 역주행 이런 건 알지? 잘 모르는 역주행, 예. 네.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팬덤을 더 강화시킬 수 있고, 거기서 뭐 굿즈라든지 이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익, 그게 또 만약에 이제 오프라인까지 확대될 경우에는 사실 기대할 수 있는 일반 기업으로 수준보다, 보면 엄청난 로열티를 가진 구매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대기하고 있는 수요가 엄청난 거죠.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5월 달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몰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지금 좀 단기적으로 좀 고점일 수도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네. 저는 일단은 좀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좀 더 인터뷰 갈 수 있다. 일단 그 백신 효과에 대한 부분으로 같이 가는 부분도 있고요. 뭐 여행주가 사실 2019년도보다 여행주가 지금 주가가 더 많이 올랐다고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네. 사실 있지도 않은 지금 매출에 가지고도 그렇게 오르는데, 그러네요. 엔터주가 그 기대를 지금 기대 반영뿐 아니고 실제적으로 실적이 같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는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저는 일단 최선호주로는 아무래도 이카타 홀딩스를 앞으로 실적에 대한 반영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하이브를 가장 좀 주력으로 보고 있고, 네. 그리고 JYP 정도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엔터주. 그러니까요. 지금은 어쨌든 그 경제 재개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을 어느 쪽으로 반영을 했고 덜 반영한 게 뭐냐, 이걸 이제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엔터주는 엔터주 하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스튜디오 되건 드라마 제작부터 되고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뭐 기획사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예, 이런 쪽으로 해서 연애 3사 예. 이야기를 좀 하는데, 뭐 JYP가 최근에 5월 달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사실 저점 3만 원대까지 3만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3만 9천 원대 네. 4만 원을 앞두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4만 3천 원까지 갔었어요. 아직까지 더 올라갈 길이 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뭐 조정은 좀 있을 수 있죠. 지금 내수주라든지 이런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좀 순환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이 지금 엔터주가 차례가 왔고, 만약에 조금 더 조정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엔터주를 좀 저가에 매수하는 포인트를 좀 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엔터주의 그 선호도는 하이브. 하이브는 좀 안정적. 네, 그렇죠. 하이브는 좀 안정적. 그리고 뭐 JYP라든지 뭐 SM 같은 경우는 네. 좀 워낙에 좀 기간 내 변동성이 좀 큰 종목들이긴 하기 때문에 고점보다는 조금 빠졌을 때 매수 전략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볼 필요가 있죠. 네, 가격이 문제죠. 항상 이제 어느 정도 사는 게 안전마진을 소위 가질 수 있느냐, 혹은 추세를 사느냐, 이런 건데요. 네, 또 떨어져 좀 살 것 같은데 떨어지면 또 못 사요. 그죠? 이게 심장이 쫄려가지고 떨어지면 살 것 같, 떨어지면 살 것 같아 못 산다니까. 좋은 가격 한 JYP 같은 경우에 한 37,000원, 35,000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항상 저는 그 JYP를 구간으로 봤을 때 일단 38,000원 이상 되면 좀 조심하자. 사는 걸 좀 조심하자. 그리고 37,000원 미만, 그리고 35,000원 미만으로 내려가면 사도 되는 구간으로 일단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부터 그렇게 좀 해왔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그 구간 설정이 사실 이제 시기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단기적으로 좀 너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좀 사두시면은 하반기에 좀 좋은 성과 가두시지 않을까 싶은데요.